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아침 뉴스입니다. 오늘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북일보입니다. 전북의 건설, 용역업체들이 공공공사를 수주하고도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방교부세 배분이 지연되고 규모까지 축소되면서 자치단체가 선급금 지급을 줄이고 기성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전북도민일보입니다. 전주시가 올 하반기 청춘별채 입주자를 모집하면서 12곳 가운데 2곳에서 특정 성별만 신청을 받도록 해 성차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경쟁률이 치열한 만큼 남녀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어서 전라일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이 보름 정도 남았지만 올해도 제때 마무리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면서 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을 논의해야 할 국회 정개특위 구성조차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일경제입니다. 2025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6위에서 9계단 하락한 15위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부터 2년 연속 6위를 유지했지만 인재와 규제 환경 부문이 69개국 중 최하위권으로 평가되면서 순위 하락의 주요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일제강점기 김제평야에서 나오는 쌀을 옮기기 위해 지어진 새창이 다리가 철거 위기에 놓였습니다. 관리 주체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낡고 오래돼 안전관리에 문제가 제기된 건데요. 주민들은 근현대사의 흔적을 간직한 만큼 보존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드넓은 만경강을 가로지르는 아담한 콘크리트 다리. 기둥에는 금이가 있고 곳곳에는 철근이 훤히 드러났습니다. 일제강점기 김제평야에서 수확한 쌀을 군산항으로 옮기기 위해 1933년에 지어진 새창이 다리입니다. 최근 전북지방환경청의 만경강 하류권역 하천기본계획안에 새창이 다리의 철거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홍수 때 물의 흐름을 방해하고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저희가 이제 철거로 이제 계획을 잡기는 했는데 괴담 표량을 이용하는 그런 기관들이 이제 보강이라든가 그런 개량 계획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재가설을 하거나 이제 보강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보강을 하려고 해도 관리 주체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입구에는 새창이 다리의 역사를 알리는 안내판이 세워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리 보수 공사나 안전 점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지적도상으로는 절반은 군산시, 절반은 김제시이지만 명확하게 관리 주체가 누군지는 확인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임자들한테 들은 전원에 의해서 김제시는 이관을 받았대요. 그 새창이 다리에 대해서. 군산시는 그때 당시에 동일한 문건에 대해서 이관을 신청해서 받았는지 어쩐지 아직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주민들은 새창이 다리의 역사가 100년에 가까운 만큼 역사적 가치를 고려한 보존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없애지 말라고. 왜? 그냥 옛날 그 일본 때 놨던 다리 역사가 있으니까 그냥 보존해라. 자동차 통행이 제한된 지도 40년. 새창이 다리에 대한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하고 활용 방안 등을 모색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민지입니다. 배터리로 움직이는 친환경 농기계 보급이 확대되면서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따져볼 만한 시설과 인력이 없었는데요. 이 친환경 농기계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사하는 시설이 익산에 문을 열었습니다. 김진형 기자입니다. 농기계에 사용되는 리튬 배터리 팩을 섭씨 1000도의 온도로 2분간 가열합니다. 또 다른 실험실에서는 배터리에 30톤의 압력을 가해 폭발 여부를 살펴봅니다. 이 시험을 하고 나서 배터리에 폭발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농기계에 사용되는 배터리의 안전성을 전문적으로 검증하는 시설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익산에 들어섰습니다. 들녘의 거친 환경에서도 배터리가 폭발이나 화재, 변형 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과충전과 진동, 연소, 압착 등 11개 항목으로 나눠 성능을 시험합니다.
시험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40여 종의 친환경 농기계로 검사를 통과해야 판매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가 화재가 나는 경우인데요. 우리나라 농민들이 전기식 농기계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 그동안 자동차 관련 기관에서 안전 검증을 받아온 농기계 업체들도 검사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접수를 하고 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기다릴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농진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이내에는 시험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 친환경 농기계는 2022년에 6,900대에서 지난해 19,000대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농업용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전문 시설이 본격 운영을 시작하면서 친환경 농기계의 확산 속도도 더욱 빨라질 전망입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완주군이 장애인도 불편 없이 즐길 수 있는 열린 관광지 조성에 나섭니다. 김재 씨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완주군이 누구나 편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열린 관광지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군은 도립미술관, 송광사 등 주요 관광지에 휠체어 동선을 고려한 코스를 마련하고 주변 식당과 체험시설의 접근성도 개선한다는 계획입니다. 시범 팸투어를 통해 개선 사항을 반영해서 관광 약자도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김재 씨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합니다. 올해 6월부터 이달까지 납부한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대상이며 연간 최대 2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창군이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창천을 정비합니다. 고창군은 오는 2030년 10월 하천 11km 구간의 제방을 보강하고 14개의 교량을 다시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심 하천의 종합 정비를 통해 100년 빈도의 강우에도 끄떡없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고창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권도의 성지 무주군에서 웰빙 태권도 축제가 이틀간 열렸습니다. 전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 격파 등 태권도의 매력을 보여주는 다양한 경연이 펼쳐졌습니다. JTBC 뉴스 강훈입니다. 농협중앙회 주사무소의 전부기전을 명시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현행 농협법이 중앙회 주사무소를 서울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사무소 소재지를 전북자치도로 명시했습니다. 이성윤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면 농생명 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가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북자치도가 내년 상반기에 청년 직무인턴으로 참여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이 도내 공공기관과 기업 42곳에서 5주 동안 직무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참여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전북 청년 직무인턴 누리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에서 지방국립대 가운데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에서 전북대가 1위를 차지한 건 지난 2019년부터 7년째입니다. 서비스 품질지수 평가는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로 대학이 제공하는 환경 품질과 상호작용 등 4개의 영역, 8개 세부 지표를 평가합니다. 익산시가 오는 19일부터 목천지구 파크골프장과 북부권 어울림파크골프장을 유료로 전환합니다. 익산 시민의 경우 1회 이용권은 3,000원, 월 이용권은 2만 원이며 65세 이상 노인과 국가유공자 등 감면 대상자는 50% 할인됩니다. 익산시는 파크골프장의 이용자가 급증해 유료 전환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완주군이 취약계층 아동 120명에게 영양제를 지원합니다. 완주군은 다음 달 11일까지 약국의 후원을 받아 어려운 경제 사정으로 영양 섭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 120명에게 이른바 키 쑥쑥 몸 튼튼 영양제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동통합사례관리사들이 각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을 살피고 영양교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전주시 팔복동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3대가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A씨가 숨지고 승합차 운전자와 동승자 등 모두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낮 기온은 4도에서 9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낮겠습니다.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더 떨어지겠습니다. 밤부터는 서해안을 중심으로 가끔 비가 내리겠고 내일은 비가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mm, 예상 적설량은 1cm로 많지 않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등 더 추워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상으로 JT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한 주간의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는 JTB 뉴스픽 박젠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경영 목표를 달성하면 1조 달러, 우리 돈 약 1,40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인센티브로 받습니다. 테슬라 시가총액을 8조 5천억 달러까지 끌어올리고 로봇과 자율주행차 생산 목표를 달성해야 하는 조건인데요. 주주의 75%가 찬성하며 머스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국 출신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랑랑이 새 앨범 피아노북2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9년 피아노북 이후 6년 만의 신보로 클래식부터 영화, 게임 주제곡까지 폭넓게 담았습니다. 랑랑은 AI 시대일수록 인간적인 상상력이 중요하다며 작은 곡 속에서도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진짜 음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내년 2월에는 예술의 전당 무대에서 한국 팬들과 만납니다. K-팝이 또 한 번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가 미국 그래미 어워즈 본상 제너럴 필드 부문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성 아티스트와 K-팝 본상 후보 진입 모두 사상 최초인데요. K-팝이 이제 세계 대중음악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그래미 시상식은 내년 2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지금까지 JTB 뉴스픽 박젠입니다. 한 주간의 스포츠 소식을 전달해드리는 JTB 주간 스포츠 뉴스 나세현입니다. 세계 랭킹 14위 신유빈 선수는 챔피언스 프랑크푸르트 여자 단식 8강에서 루마니아의 엘리자베타를 4대0으로 완파했습니다. 이로써 신유빈은 지난주 WTT 챔피언스 몽펠리에에 이어 2주 연속으로 챔피언스 시리즈 4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4강에서는 일본의 간판 하리모토미야와 하니레이스 자존심을 걸고 대결을 벌일 예정입니다. LG 트윈스가 한국 시리즈 우승을 이끈 염경엽 감독과 3년, 최대 30억 원 규모의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7억 원에 연봉 21억 원, 옵션 2억 원으로 KBO 감독 계약 총액으로는 역대 최고액인데요.
2022년 이후 LG는 3시즌 동안 정규 시즌 247승을 기록하며 오랜 성적 부진을 해소했습니다. 롯데자이언츠 2군 감독 김용희 아들 김재호가 한국 프로골프 투어 렉서스 마스터즈에서 우승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43살의 김재호는 프로 데뷔 후 첫 정상에 오르며 KPGA 9번째 최고령 우승 기록을 세웠습니다. 김재호는 연장전에서 유일하게 버디를 낚으며 우승을 확정했습니다.